한 달도 안 남은 지방선거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함께 치러지죠. 정치권에선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의 맞대결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일단 현재로선 가능성은 낮아 보이긴 합니다. 두 사람이 보선에 나선다면 안 위원장은 성남, 이 고문은 인천 출마가 유력한 상황이죠. 관련 내용을 조익신 멘토가 정리했습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성남 분당갑 출마. 국민의힘 안팎에선 전략공천설이 솔솔 흘러나오고 있죠. 지역구를 물려줄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도 안 위원장의 출마를 독려했다고 하는데요. 마음속에 점 찍어뒀다던 그분, 안 위원장이었나 봅니다. 누군가를 추천해야 된다면 그 역시 100% 주민분들의 뜻을 반영한 결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마음에 두시는 분 있습니까? 없다고는 말 못하겠습니다. 안 위원장과 함께 러닝메이트로 선거를 뛴다면 시너지 효과가 날 거다 기대하는 눈치인데요. 안 위원장의 전략공천 여부, 결국 키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쥐고 있죠. 경선 우선주의를 내세웠던 이준석 대표, 맞득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무슨 일이든 정해진 절차가 있다는 겁니다. 안철수 위원장께서는 당연히 지명도 면에서나 아니면은 여러 면에서 보궐에서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변에 그런 제안이나 이런 것들이 보도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공천이라고 하는 것은 절차가 있습니다. 당내 일부에선 안 위원장에게 더 큰 기대감도 내비쳤습니다. 이왕 출마를 결심한다면 험지에 도전을 하라는 겁니다. 안철수 대표 같으신 분, 네. 이런 분들은 좀 큰 지도자로서 역할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 당의 지지를 좀 더 외연을 확장하고 그리고 중도를 넓히기 위해서 험지 같은 데 곳에서 나가서 출마해서 이겨주시면 얼마나 좋겠느냐. 험지라 아무래도 인천 계양을 지역을 염두에 둔 듯 싶은데요. 안 위원장이 과연 이 카드를 받을까 싶습니다. 국민의힘은 성남 분당갑 지역도 전략 공천을 할 수 있다. 일단 가능성 자체는 열어뒀는데요. 다만 이준석 대표가 전략 공천을 하고 싶은 사람은 따로 있는 듯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만약 이번 보궐선거에서 출마한다면 꼭 수천억 원을 환수해서 주민들께 돌려줬다는 본인의 최대 치적 대장동이 포함된 분당갑 지역구에서 초밥과 소고기, 베트남 음식, 샌드위치와 닭백숙의 추억과 함께 하셨으면 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상임 고문인데요. 인천 계양을 차출설이 돌고 있죠. 본인을 키워준 경기도와 성남을 버리고 인천으로 가느냐 또다시 도발을 한 겁니다. 대장동 저격수로 이름을 알린 김은혜 후보도 공세에 가세를 했습니다. 연고가 없는 인천으로 피해가시지 말고 직접 상임고문께서 설계를 하셨다는 대장동이 있는 분당갑에 나오셔서 주민분들로부터 당당한 평가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의힘이 이 동네 계양을 출마를 염두에 두고 원점 타격에 나선 건데요. 민주당은 오히려 계양을 차출설에 힘을 싣는 모습입니다.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5선에 성공한 곳이죠.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입니다. 이 고문이 출마를 한다면 수월하게 당선될 거란 분석입니다. 다만 문제가 하나 있죠.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떴어도 공포가 없으면 못 마십니다. 인천 앞바다에 계양을이란 사이다가 떴지만 국부, 그러니까 명분이 없다는 겁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인천 시민이 원한다는 논리를 폈는데요. 이제 인천시당이나 인천시장 후보 또는 인천에서의 출마자, 그리고 인천뿐만 아니라 하여튼 이 수도권 선거가 이번 지방선거 성패에 되게 중요한 지역 아닙니까? 네. 인천 지역이나 수도권 또는 전국에 그런 요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열어놓고 지도부가 좀 판단을 해보자, 이런 생각입니다. 때마침 오늘 인천 지역 민주당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이 고문의 계양을 출마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왜 정치적 고향인 분당갑이 아닌 계양을을 선택하느냐 물음표도 붙었죠. 이 역시 큰 문제가 될 사항은 아니다 선을 그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를 보라는 겁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고향은 목포지만 강원도 인제에서 출마해서 당선된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어디에 나와야 된다 뭐 이런 거는 또 별개 문제라고 봅니다. 글쎄요, 이게 같은 경우일까요? 강원도 인제 김대중 전 대통령에겐 말 그대로 험지 출마였다는 건 안 비밀입니다. 인제에서만 3번 도전을 해 어렵게 당선이 됐죠. 선생님, 내가 왜 빨갱입니까? 그렇게 고루하고 순수한 방식으로 접근하다가는 이번 선거도 미역국 드시게 될 겁니다. 그 7년간 4번이나 떨어지셨는데 아직도 모르십니까? 민주당 내에선 이공래 보궐선거 출마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죠. 수사로부터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지사를 지키기 위한 검수안박법이라는 프레임하고 네.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대장동 문제나 법카 문제나 등등등을 이 보궐선거 출마로 하여튼 자기 보호를 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프레임으로 기름을 붓게 된다는 거죠. 결국 선택은 이공래 몫입니다. 보궐선거에 나설 거냐, 나선다면 어디로 출마를 할 거냐, 선거 일정상 주말 전엔 결론을 내야 할 듯한데요. 내일 친명계 의원들과 만나 논의를 한다고 하죠.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윤석열 당선인, 요즘 대구를 시작으로 지방을 돌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죠. 민주당에선 지방선거를 앞두고 노골적인 선거운동이다 맹비난에 나섰는데요. 가만히 듣고 있을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아니죠. 오늘 한마디를 했습니다. 역시나 반대만 하는 정당 민주당이 연일 당선인의 지방 방문 일정에 대해서 볼멘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선거 개입이라는 엄청난 소리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선거 시기라 이해는 하지만은 그 정도 하시지요. 좀스럽고 민망한 일입니다. 좀스럽고 민망하다. 양산 사저 관련 논란이 불거지자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이죠. 이걸 고스란히 되돌려준 겁니다. 윤 당선인 측은 당선 인사도 못하느냐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보일경 같죠? DK 같죠? 호남 같죠? 춘천 같죠? 근데 당선인께서 당선된 이후에 지역에 가서 민생을 살피고 당선된 고마움을 표하는 게 선거 개입입니다. 글쎄요, 그냥 당선 인사만 했다면 민주당이 문제를 제기할 이유도 없었겠죠. 윤 당선인이 가는 곳곳에서 좀스럽고 민망하게 얼굴을 내민 인사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방선거 출마자들입니다. 윤 당선인 옆에 꼭 붙어서 함께 카메라 세례를 받았는데요. 오늘 마지막 지방순회지 강원도 일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진태 강원지사 후보가 윤 당선인 옆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최대한 강원도의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저도 최대한 노력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겠습니다. 제가 선거 때 도민들께 드린 약속은 반드시 지킵니다. 윤 당선인의 강원 순회 일정인데요. 춘천과 원주 그리고 강릉, 강원도 3개 권역을 모두 방문합니다. 그런데 이 일정 인수위가 아니라 김진태 후보 측이 언론에 미리 공지를 했습니다. 그것도 경호 문제가 걸린 동선까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입니다. 윤 당선인의 지방순회를 선거 홍보에 활용을 한 겁니다. 윤 당선인 아직 대통령 취임 전이라 선거 중립 의무에선 자유롭죠. 다만 이번 지방선거 윤 당선인이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합니다. 이제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고 제가 또 좀 있으면은 대통령으로서 공정한 선거를 관리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선거 개입이란 좀스런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좀스런 얼굴 내밀기에서도 거리를 좀 뒀어야지 않았을까요? 이제 지방순회 일정이 모두 끝났으니 자연스레 논란은 사그라들겠지만 말입니다. 오늘의 톡소는 한마디 이렇게 정리합니다. 오얏 나무 아래서 갓근도 고쳐 매지 마라.